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참 코인 시장이 참 재미난 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 업비트 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이랑 세럼이라는 코인이 아마 막 반짝반짝거릴 거예요. 근데 이거 이 두 개 다 FTX하고 아주 깊숙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런 거라는 거죠. 기득권자, 뭐 정치인들, 금융 세력들 그들만의 로드맵을 짜서 FTX 파산 사건이 벌어졌던 거고 저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코인들 뭐 물론 FTT도 있지만 얘는 뭐 바이낸스에서 어차피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있으니까 솔하고 SRM 같은 경우도 아주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코인들은 왜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냐. 근데 이미 사람들은 이 FTX 파산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종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다 팔아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헐값에. 분명히. 그죠?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100% 사실적으로 다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통수를 맞는다. 시간차를 두고. 뭐 이 소리나 아니면 SRM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예. 그리고 암호화폐 대부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CBDC를 만들고 싶어 한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비드 뭐 차오밍가 하는 사람이 관련돼서 CBDC하고 BIS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보고 자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차움이 대중이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 및 블록체인 호환성 및 함께 개인정보 보호가 은행의 중추적이라고 지적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죠, ECB. ECB에서 CBDC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에 주목하면서 의견의 40%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는 이 프라이버시, 특히나 이제 제로 놀리지하고 관련돼 있는 그 기술이 반드시 들어갈 거다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수치까지 이렇게 예, 전체 의견 중에 40%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잘 가지고 계셔가지고 큰 수익을 나시길 바라고 뭐 중간에 뭐 이런저런 뉴스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듣고 중간에 이탈하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FTX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쓱 지나가면서 솔이나 세럼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한 말씀 드렸는데 이정훈 전 빗썸 회장 1심 무죄 선고.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예. 무죄 선고가 판결이 났네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작년 9월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구형이 확정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났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항상 피해자라는 거예요. 뭐 미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정부에서 어떤 근거 자료로 어떤 식의 해석을 판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결론이 중요한 거죠. 예. 무죄 선고 받았다. 이 BXA인가 하는 아마 빗썸 관련 토큰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음. 이거 갖다 한참 막 엄청 미디어에서 떠든 적이 아마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예. 세상이 뭐 다 그렇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약국 바이낸스 페이로 암호화폐 결제 가능. 바이낸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다못해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바이낸스를 보고 그냥 단적으로 여기는 창풍자오가 나는 중국인이긴 하지만 나는 중국 국적자는 아니야. 바이낸스는 중국 거래소 아니야. 어? 인터내셔널 거래소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바이낸스는 중국 자본이 개입이 돼 있고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월가의 금융 세력도 바이낸스의 백커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간간히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그런 자본들이 뒤에 받쳐주기 때문에 창펑자오가 바이낸스를 지금 전 세계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단지 돈 몇 푼이 있거나 머리가 일반인보다 약간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게 계속 확장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신현성이나 권도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그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도 그들만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 됐었을까요? 결국엔 뒤에 백허가 있었다는 거죠. 3 어로우 캐피탈. 예. 이거죠, 여기. 예. 여기는 뭐 어차피 바이낸스가 보이저를 완벽하게 인수합병한다. 도장이 찍히면 어차피 3 어로우 캐피탈도 이제 뭐 우회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회생 작업을 거치긴 하겠지만 이 여기 대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한 고발을 시작하면서 커뮤니티에서 소집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 실버트를. 그래서 루나 공격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루나 코인이 이제 폭락했을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FTX와 같이 공모했었다. DCG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금융 세력들이 백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되게 많긴 하겠지만 어쨌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당사자들인 건 분명해요. 이 시장에서. 네. 하여튼 루나 사태, 뭐 FTX 사건 다 아마 다 제가 아무리 베리 실버트를 추종하긴 하지만 뭐 세력이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중국 얘기를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국의 확장을 예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러의 축소와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범세계와 제도권 수용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지금 나오는 확장에 관해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라는 건 없어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인데 원래는 그냥 의원이었죠. 근데 마르코스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2023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을 떠날 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중국해의 주권 분쟁 문제는 필리핀과 중국과 같은 우호적인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마르코스가 떠나기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친미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근데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양다리를 펼치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자, 남중국해 그리고 동남아에서 필리핀이 행사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러냐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에너지랑 식량이 부족해요. 필리핀이 세계에서 쌀 수입국 중에 2위 자리예요. 근데 쌀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중국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에너지하고 식량 자원을 계속해서 세이빙을 해왔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왔어요.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피겠죠. 예전에 러시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유로존이나 아니면 타국에 우리나라로부터 에너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루브라나 위에나로 결제해라라는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만약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야. 달러를 기축으로 많이 쓰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 상황에서 중국에서 에너지하고 쌀을 조달을 해줄 테니까 위에나를 써라. 달러를 배제시켜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말했었던 스위프트 2.0이 더 확장되는 거죠. 전 세계 각국으로. 지금 어쨌건 그런 면이 있는 거고 이거는 채구라고 제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캡처를 했는데
미국 67조, 중국은 185조 쏟아붓는 곳. 이제 한국도 뛰어들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자, 어떻게 보면은 거의 3배에 가까운 자금을 지금 여기다가 들이붓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결국에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밀리지 않고 이 체인이 2개로 아마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프로TV나 이런 데 나와서 반도체 전문 관련한 뭐 어떤 그런 분들이 뭐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있는 데이터로만 모든 것을 다 그냥 결론을 내버리면 거기서 동수를 맞는 확률이 상당히,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은 중국을 살살살살 사실 뒤에서는 오픈시켜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뭐지? 3G 장비, 예, 화웨이 관련해서도 그때 시간을 오히려 1.5년인가 아마 줬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도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요. 그 의도가 왜 그러겠어요? 글로벌 리스트들은,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미국의 편도 중국의 편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득에 의해서 그냥 이동할 뿐입니다. 이득을 찾아서.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반도체 산업하고 채굴하고 이제 관련해서 마지막에 세금을 끝까지 뽑아, 저전력으로 그것도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코인밖에 없는데, 네. 반도체 산업과 한번 채굴기하고 코인 산업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그냥, 예, 이런저런 방향성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실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테슬라 성장 속도 둔화, 뭐 중국 전기차 판매량에 밀렸다, BYD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는 300%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국 내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BYD가 내수 시장에서 테스트를 확실히 거친 다음에 국제 시장에서 만약에 테슬라보다 가격 면에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만약에 앞선다면 판매량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앞질릴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이 막 기우뚱 거리는데, 단적으로 뭐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생산, 의도적 방해, 세계 식량난 가중. 러시아가 중간에서 틀어 잡고 있는 거죠. 유로존이 여기 있으면, 이쪽이 유로존, 우크라이나, 전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여기를 러시아가 간헐적으로 계속 폭격을 하고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결국엔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됐다. 예, 전쟁 전보다 절반 이하 감소, 곡물 수출 보장 협정 체결하고도 방해하고 있다, 러시아가. 근데 왜 러시아를 미국이 제재하지 않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왜 미국은 이거를 방관할까? 왜 미국은 유로존을 통해서, 왜 나토군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살짝살짝만 도와줄까? 그리고 왜 러시아는 총 진격을 안 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그냥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지. 글로벌리스트가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확장과 장기화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그 대상 지역이 됐던 거고, 지정학적 위치상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건, 예, 뭐 봉합이 되든 어떻게 되든 올해 안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전반적인 상승이 일시적으로라도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월급 많이 올랐다, 뭐 미국 근로자 웃을 때 떨고 있는 이 사람, 뭐 제롬 펄 런던 의장 사진이 잠깐 나왔었는데, 자, 여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끝부분에 보면 월가 올 하반기 금리 인하 예상 한 95% 정도는 다 이거를 아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95% 정도 경제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 사람들이 원하듯이 대폭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일단 던져봐야 되고, 자,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다시 와전돼서 피봇이 돼서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제가 코인 투자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연준은 거의 사면초가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너무 공고히 되고 확장되고 있는 찰나이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자니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의 원흉인 중국의 오픈이 불확실성이 지금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 우크라이나 분쟁도 봉합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미온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미국의 장기 고성장을 GDP, GNP를 끌어올릴 만한 그게 방법이 될까? 이미 IMF와 BIS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 포럼도 그렇고, 그들이 왜 G7이 아니라 2030년까지 왜 인도, 중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왜 훨씬 많이 성장한다고 왜 발표를 하는지, 블랙록도 왜 그런 식으로 뷰를 제안을 했었는지, 거기에 사실 핵심 포커스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중심에 달러의 헤게모니의 전 세계 축소가 있는 거고, 달러 헤게모니의 축소는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과 제도권 수용, 부흥을 가져올 거고, 글로벌리스트는 여기서 확장된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그런 생태계에서 세수 창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그림이 아마 맞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뭐 뚜렷한 엄청나게 막 중요한 뉴스거리가 지금은 아마 모호하게 잘 안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 아마 힘드시고 지치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잘 아마 버티시면 분명히 아마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